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희입니다. 인터넷 게임 업종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다 싶으면 또 빠지고 바닥이다 싶으면 또 빠지고 올해 작년부터 계속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성장성 둔화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주식시장 전반적인 환경도 성장주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멀티플이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하 올해 기대 3번 정도 할 거 생각했었는데 한 번으로 지금 얘기가 되면서 성장주가 계속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얘기를 하면 그럼 메타랑 구글은 성장주인데 왜 걔네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잘 가냐. 그래서 오늘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플랫폼보다는 게임입니다. 24년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죠.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구글, 메타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플랫폼 주식이지만 국내와 해외 플랫폼 기업 주가 간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니까 성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성장률이 11%, 14%, 구글, 메타는 15%, 27%. 일단 성장률 면에서 좋았습니다. 카카오는 사실 이 14%가 SM 인수 효과 때문에 그러지 SM 인수 효과 빼면 8% 정도 수준이어서 한 자릿수 성장률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포시마크라든지 M&A 효과로 이 두 자릿수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 환경은 훨씬 더 우호적이었는데 개별 기업은 성장률이 해외 기업보다 못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플랫폼으로서 매체력 하락이죠. 네이버 점유율이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 구글은 끊임없이 네이버의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리테무 많이 요즘에 쓰시죠.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수준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네이버 커머스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 성장률 둔화를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죠.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급증하고 네이버의 사용 시간을 인스타그램이 최근에 추월을 했습니다. 카카오톡하고는 아직 좀 차이가 있는데 카카오톡은 주로 이제 텍스트를 통한 메시지 교환이지만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몰입도가 높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사용 시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커머스까지 인스타에서 많이 상품을 파는 그런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죠. 이게 커지고 있을 뿐이지 위협이 된 지는 꽤 오래됐었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오래전부터 해외 특히 이러한 좀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성장성을 만회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성장률이 이 또한 많이 떨어졌습니다. 카카오가 떨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웹툰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박한 콘텐츠여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죠. 한국처럼 웹툰을 많이 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또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이게 초반에 반짝하다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영상 콘텐츠 때문인지 웹툰 콘텐츠가 그냥 국내만의 좀 콘텐츠를 계속 아직은 머무르는 것 같고 일본은 여전히 잘 됩니다. 라인 망가도 그렇고 카카오 피코마도 그렇고 전반적인 성장률은 일본 잘 되는 거를 포함해도 한 자릿수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8월쯤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건데 이것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가질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사실이겠죠. 거기서 이제 좀 IPO 자금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도 좀 하고 IP도 많이 확보를 해서 성장성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근본적인 성장률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만큼 회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건 사실인데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턴 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기에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커머스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 지금 역성장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한 자릿수 성장을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보다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지난 1분기는 사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긴 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 33%, 69% 성장을 했지만 알파벳, 메타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은 기저효과지 연간으로 하면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4% 이렇게.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그렇게 해외 기업 대비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인이 알파벳은 지난 1년 동안 10,000명 가까이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메타도
한 2만 명 정도 감축을 했고 국내 기업들은 인건비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이 올라도 수익성이 좀 제한적인 원인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주가가 국내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고 성장성 수익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높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ROE 대비해서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파벳, 메타 같은 경우에는 ROE가 굉장히 높은데 PER은 상대적으로 낮은. 네이버는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긴 하는데 바닥이 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보다 성장률보다 더 주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AI 시대의 어떤 적응 능력인 것 같습니다. 챗GPT도 그렇고 뭐 구글 제미나이도 그렇고 이 현재 초고대 언어 모델의 기본 로직은 트랜스퍼 모델이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값이 데이터의 오류율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엔비디아의 AI 칩이 많이 팔리게 되는 이유인 거고 기업들이 AI를 구축해야 되는데 컴퓨팅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AI 칩을 구매를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해외 빅테크가 어마어마한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매개 변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능력 차이가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입을 하게 되면 챗GPT 위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이버는 9% 수준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챗GPT가 46%. 우리나라 비즈니스 기술 리더들 대상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면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AI 도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을 도입을 해서 AI 컴플렉스를 단기간에 만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 CEO 대상으로 어떤 모델을 도입을 할 것입니까?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90%가 GPT 3.5나 4.0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구글이나 라마, 엔스로픽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AI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내 애매한 네이버의 모델이 네이버가 AI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B2B 모델 기업들한테 자기네 AI 모델을 제공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모델인데 이게 좀 경쟁력이 그 기업에서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검색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챗GPT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 미국, 일본, 한국, 중국 GDP 성장률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를 페이지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열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되죠. 근데 챗GPT 하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해서 각각의 성장률 쫙 나와주고 원인 다 분석해주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만 하면 AI 검색을 통해 가지고 원능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처 질문하지 못한 연관 질문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의 챗GPT 가장 문제점이 결과가 나오면 이게 진짜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출처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처를 클릭하면 아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다 해서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지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검색 점유율 하락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논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을 쓰는 사람이랑 챗GPT를 쓰는 사람이랑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제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거의 만족도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챗GPT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오히려 또 학력이 조금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일일이 안 찾아봐도 그냥 딱 답이 나오는 챗GPT를 더 좋게 평가를 했고 어찌됐든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일 수 있는 AI 검색을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네이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어떤 장기 불안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AI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쓴 거에 AI 기능이 이제 좀 많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한다든지, AI가 추천해주는 물건을 산다든지, AI가 만든 영화 음악을 본다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좀 더 어떤 연장선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완전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AI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챗GPT보다 사용 시간이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캐릭터 AI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 부캐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진짜 인간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썼던 리포트를 다 AI 학습을 시켜가지고 저와 똑같은 부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부캐가 뭐 원하는 거에 질문도 해주고, 이런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야 이제 뭐 인지도가 별로 없으니까 의미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 평상시에 했던 말, 언론 기사, 그 사람이 썼던 책 다 학습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거래하고 있는 주식, 투자하고 있는 주식 다 입력해가지고 워런 버핏과 같은 똑같은 부캐를 만들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까요? 실제 워런 버핏은 오프라인에서 몇몇 제한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무한하겠죠. 이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뭐 네이버, 구글처럼 하나의 포털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얘한테 다 시키면 되죠. 네이버 검색해서 예약하고, 카카오티로 택시 부르고 예약하고, 이런 거보다 한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는 넥스트 포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어떤 상황이 기존 디지털 세상을 선점하고 있는 네이버, 구글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판이 흔들리는 거니까, 내가 그 전에는 1등이었는데, 내가 최고의 플랫폼이었는데 변화가 생기잖아요. 물론 기존 플랫폼 네이버, 구글이 AI를 더 잘해서 더 확실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챗GPT도 있고, 구글도 있고, 굉장히 지금 막 춘추전국 시대처럼 플레이어들이 지금 독점적인 플랫폼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네이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하반기에 가서도 잦아들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비용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어서 실적은 좀 나올 것 같고, 다행히 국내 광고 경기가 좋아서 실적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장기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가의 회복은 세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 또 심지어 미국 연준 금리도 인하가 되기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플랫폼 주식보다는 게임주 위주로 좀 하반기에는 주가가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 진출이 좀 활발해질 거다라는 기대입니다. 이 한한령이 뭐 해제가 되었다 안 됐다 지난 2, 3년간 말이 많았는데, 저는 이 던파가 판호를 허가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싶거든요. 18년 동안 중국 PC 게임에서 1등을 했던 한국 게임인데, 이거를 모바일도 허가를 해줬다라는 건 전 한국 게임에 대해서 더 이상 태클을 안 걸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월 21일 날 중국 출시했는데 하루에 200억씩 매출이 나옵니다. 1등입니다. 영실공이 중국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받고 중국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6월 7일 얼마 전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라그나노크, 그리고 검은 사막 판호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국내 게임사 게임 중에 지금 중국 판호 신청 안 한 게임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 신청을 한 상태라, 이제까지보다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거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약간 뭐 할 듯 말 듯 페인트였다면, 지금은 진짜 2월에 판호 허락해서 발급해서 5월에 서비스 했다라는 건, 이건 거의 뭐 더 이상 태클이 없다라는 얘기고, 옛날에는 판호 발급을 해줬지만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서비스까지도 바로 돼서 중국에서 1등을 먹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중국 진출의 길이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 판호 발급수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늘겠죠. 지난 2, 3년간 게임 회사도 굉장히 어려웠죠. 코로나 때문에 게임은 안 나오고, 나와도 계속 흥행이 잘 안 되고, 비용은 높아가지고 계속 적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 회사의 가장 큰 높은 고정비가 이제 인원 고정비, 인건비인데, 인원수를 대부분 다 많이 줄였습니다. 영업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크래프톤만 늘었는데, 이건 뭐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 변동비가 이제 늘었기 때문인 것 같고, 고정비가 좀 줄어든다면 매출이 나왔을 때 레버리지 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확 올라갈 수 있겠죠. 준비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고, AI가 게임 업계 전반에 좀 그 비용 효율화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해서 게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작업을 인간 대신 AI가 할 수 있고, 이 게임 그리는 거, 캐릭터 그리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번 달에 상장하게 될 시프트업도 이 컨셉으로 이제 멀티플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게임 캐릭터의 미묘한 표정이라든지 움직임을 일일이 다 수작업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AI로 진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내면
비용, 시간을 심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음성, 그리고 스토리. 여러분들 아마 챗GPT에 웹소설 쓰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혼, 혼외 자식 이런 막장의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스토리 좀 써줘 하면 드라마를 쫙 써요. 스토리가 쫙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이 이제 스토리가 계속 나와야지 이 게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AI가 대신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게임 개발 원가를 낮춘다라면 전반적인 게임 업종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회사들이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모바일에 치중돼 있고 MMORPG에 치중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좀 어떤 과도한 과금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많이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잖아요. K게임이 이제 망하는 건가 이제 그런 우려들이 뭐 2, 3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많이 좀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르도 다양화하고 플랫폼도 다양화하고 과금 요소도 좀 약간 많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피해 거지 나원자만 레벨러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그전에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공을 막 하는 겁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60개국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 한국 게임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콘솔 게임에서 새로운 어떤 흥행 경험이 이제 국내 K 게임에 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플랫폼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작년과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은 워낙 게임의 어떤 흥행에 따라서 주가의 명암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좀 모바일 게임 한참 흥행할 때 그때 이제 모바일로 전환될 때 PC 게임에서 그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썼던 방식인데 바스켓으로 조금씩 담는 뭐 그런 어떤 플레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찍으면 크래프톤이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존 배틀그라운드가 PC랑 모바일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P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 ARP도 좋아지고 있고 사용자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초기 단계라 사람 수도 늘어나고 게임에 지불하는 아이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좀 이렇게 깔아주고 있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게임주는 이제 신작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데 이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CBT 때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PC 게임 때 글로벌 흥행을 했던 IP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장르였고 그래서 굉장히 게임 유저들한테 신박한 게임으로 자리매김이 돼 있어서 이게 모바일로 나오게 되면 글로벌리 좀 크게 흥행을 할 수 있는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4분기에 나오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게임은 이게 사전에 기대감이 프라이싱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늦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CBT도 하고 OBT도 하고 8월에 5만 명 대상으로 또 테스트 하거든요. 그때 또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좀 돌면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프라이싱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이제 지금 사실 이 펍지 하나로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먹고 살아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좀 원 IP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서 다양한 IP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자체 개발도 많이 하고 시간이 이제 흘러 올해, 내년, 후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성장성이 굉장히 게임 회사들 중에서 높은 상황이어서 크래프톤을 추천합니다. 플랫폼의 어떤 그 AI 시대의 위협 그리고 성장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하반기에 불기 인하도 좀 요원하고 해서 플랫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나 더 빠질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주가가 턴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거다. 턴해도 그 각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게임주가 중국 시장도 열리고 그동안의 비용 효율화해서 이익 체력도 굉장히 좀 잘 쌓아놨고 그리고 신작 모멘텀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성공 경험도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게임주가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중에서 크래프톤이 가장 실적도 안정적이고 신작 모멘텀도 세고 장기적인 IP 보유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기업 가치가 장상기 성장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게임 업종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